여러분, 지금 배달앱 시장이 정말 난리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왕좌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걸 뺏으려는 자, 이 둘의 싸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독점 계약이라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등장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제까지 잘 시켜 먹던 우리 동네 최애 치킨집이 갑자기 내가 쓰는 배달앱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왜 없지? 하고 당황하셨다면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배달앱 하면 뭐니 해도 배달의 민족이었죠. 정말 오랫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아성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특히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요. 보세요. 2024년 12월 쿠팡이츠가 사상 처음으로 배민의 카드 결제액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그 차이를 더 벌리고 있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성장률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MAU가 무려 162%가 늘었어요. 162%요? 배민이 3.5% 늘어나는 동안에요. 이 무시무시한 성장의 비결,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와우 회원 무료 배달이었죠. 배달비 몇천 원이 정말 부담스러웠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이게 그대로 챔피언 배민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코너에 몰린 챔피언 배민,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배민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배민 온리.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개념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식당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다른 앱, 예를 들면 쿠팡이츠 같은 데서는 가게 빼시죠? 저희 배민하고만 독점으로 하시면요. 수수료를 확 깎아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얼마나 깎아주길래 이게 먹힐까 싶으시죠? 원래 수수료가 7.8%였거든요. 이걸 배민올리 계약만 하면 절반도 안 되는 3.5%까지 낮춰주는 겁니다. 이야, 하루하루 나가는 돈이 아쉬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죠. 그리고 이 전략 제대로 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갓집 양념치킨 있잖아요. 여기 가맹점의 무려 88%가 이 배민 올리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88%.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대 기업들이 싸우는 전쟁터, 그 한복판에는 결국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과연 사장님들한테 이 배민 온리라는 게 마냥 달콤하기만 한 당근이었을까요? 한 처갓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매출의 70%가 배민, 30%가 쿠팡이츠였어요. 눈물을 머금고 30%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 가까이를 포기해야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눈물을 머금고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민족에서는 이거 강요 아닙니다. 사장님들의 자율적인 선택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선택일까요? 만약 배민 올리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민이 해주는 모든 할인 프로모션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옆 가게, 앞 가게 다 3,000원 할인, 5,000원 할인 딱지 붙이고 파는데 우리 가게만 정가로 판다. 손님들이 과연 올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사실상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상황도 생깁니다. 또 다른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배민 올리를 해서 아끼는 수수료나 프로모션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쿠팡이츠를 포기하면서 날아간 매출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벌자고 500만 원 손해를 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민의 이런 전략,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전략일까요? 아니면 1등의 힘을 이용한 명백한 반칙일까요? 이 논쟁이 결국 법정, 정확히는 공정위로 가게 됩니다.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발한 쪽에선 이건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다.
경쟁사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배민은 아니다. 이건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 수수료를 낮춰주는 건 유통업계에서 흔히 쓰는 전략일 뿐이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공정위가 들여다볼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1등이라고 힘자랑한 거 아니냐? 둘째, 이게 사실상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셋째, 우리하고만 거래해라. 다른 데랑은 하지 마라. 이런 배타 조건부 거래가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편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싸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난 2년간의 흐름을 한번 쭉 짚어볼까요? 2014년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이라는 폭탄을 터뜨리면서 시작됐죠. 이게 먹히면서 그해 12월 서울에서 배민을 역전하는 이변이 일어났고요. 배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교촌치킨하고 독점 계약을 하려다 실패하기도 했고 결국 2026 2월 처갓집과 온리 계약을 시작하면서 이게 공정위 신고까지 이어진 겁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의 전쟁에서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두 회사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같은 소비자들. 당장엔 혜택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엔 앱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이런 거대 프랜차이즈가 아닌 우리 동네 작은 맛집들은요. 이런 경쟁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 독점 계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들조차도 점점 한 플랫폼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면서 나중엔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거인의 싸움에 배달 시장 전체가 정말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의 눈은 공정위의 결정에 쏠려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치열한 싸움의 먼지가 모두 가라앉고 났을 때 과연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